오늘 제가 할 거는 뭐 쿠다의 인트로덕션 부분인데 옛날에 강의자를 만든 거 좀 가져오다 보니까 좀 내용이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. 그래서 할 수 있을 만큼 해보고 뭐 코드 같은 게 많아서 코드 같은 거 그냥 직접 돌려보셔도 될 것 같아서 깊게는 안 해볼게요. 그래서 이걸 이제 그 당시 이걸 만들었을 때는 타이탄이 나왔을 때였어요. 타이탄이 나오고 한 1년 지났을 때였는데 이제 암페어도 나왔고 RTX 이제 3000대도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제 공식적으로 다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 가격은 아니겠죠. 근데 예를 보시면은 뭐 그때 저희 예전에 말씀을 나눴지만 이제 요즘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 보면은 이제 쿠다 코어라고 하는 연산기 개수도 물론 중요한데 이제 텐서 코어나 RT 코어라고 하는 뭐 약간 에이직처럼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좀 약간 변종적인 연산 장치들이 점점 GPU에 들어가고 있어요. 그게 엔비디아만 일단 그렇고 AMD는 그런 쪽으로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어쨌든 보통 GPU의 성능이 뭐 몇 플롭스다 그런 식으로 컴퓨팅 성능을 얘기할 때 그거에 이제 절대적으로는 아니지만 영향을 주는 것 중 하나가 이런 쿠다 코어라고 하는 연산기 개수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지금 이 튜링 나왔을 때 이 RTX 시리즈 같은 경우는 타이탄 RTX가 4068개인데 그 암페어 A100 걔를 찾아보니까 걔는 암페어가 아니라 그 RTX 3090인가 걔가 10,000개가 넘더라고요. 저 이번에 아까 얘기하시는 거 보고 다시 찾아봤는데 10,000개 넘는 거 보고 놀랐는데 굉장히 개수도 많아졌고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메모리 밴드위스라고 있어요. 지금 얘네 이제 요 비슷한 시리즈가 다 한 600GB per sec 정도 되는데 그 새로 나왔던 암페어 A100 같은 경우는 1. 얼마였더라? 잠시만요. 얘 같은 경우는 1.6 테라바이트 per sec더라고요. 그래서 밴드위스가 점점 많이 커지고 있더라고요. 그리고 또 찾다 보니까 뭐 좀 얘기하기 전에 좀 굉장히 많아지긴 하는데 하나 또 얘기를 캐사 여기 사이트 보니까 저도 이거 처음 알았어요. 보통 저희가 CPU나 GPU를 쓰면은 이제 TDP라고 하는 서머 디자인 파워라고 해서 이제 열 설계 전력이라고 하는 그런 걸 썼는데 얘가 이제 실질적 GPU나 CPU가 쓰는 전력이랑 좀 많이 달라요. 그래서 그거 대신에 뭐 토탈 그래픽스 파워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했는데 이번에 뭐 새로 나온 애는 이제 한 350W 정도 된다고 해요. 그래서 굉장히 점점 GPU가 덩치도 커지고 있고 굉장히 전기도 많이 먹고 있다 뭐 그런 거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요. 그러네요.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배우는 거는 뭐 쿠다긴 하지만 그래도 쿠다도 어쨌든 GPU의 일환이라서 뭐 이것저것 내용을 붙였어요. 그래서 앞에서 얘기 드린 이제 이 RT 코어, 레이트레이싱 코어 같은 경우 키면은 이제 저는 이런 GPU가 있긴 한데 이런 걸로 레이트레이싱 게임을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왼쪽이 뭔가 좀 왼쪽보다 오른쪽이 뭐 강한 효과가 더 좋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. 그래서 빛이 반사되는 거, 난반사되는 거 같은 거 할 때 이 레이트레이싱 코어를 키면 되게 좋다라고 뭐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GPU가 가장 제 생각에는 가장 많이 쓰였던 분야고 지금도 쓰이는 게 이제 뭐 피직스 다른 분 잘 나오시나요? 뭐 그러면 괜찮겠죠. 그 뭐지 위에 스크롤 할 때 화면이 이제 이미지가 깨져서 이렇게 나오긴 하더라고요. 제가 그럼 스크롤 많이 안 하겠습니다. 아니 괜찮아요. 이건 뭐 제 쪽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. 어차피 영상만 잘 녹화되어 있으면 괜찮죠. 네. 또 뭐 얘기 드린 것처럼 원래 GPU 제가 생각했을 때 GPU라는 애가 뭐 GPU로 쓰였을 때 이런 피직스 시뮬레이션도 많이 쓰이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GPU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은 나무위키에서는 뭐 이렇게 정의를 해요.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스에 사용되는 GPU를 범용적인 어플리케이션으로 적용하는 게 이제 GPU의 개념이라고 하고 뭐 누르면 뭐 뜨긴 뜨는데 뭐 패러럴 프로세싱에 대해서는 대부분 알고 계시니까 여기 넘어갈게요.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스터디 내용도 있고 이것저것 좀 많이 방대해요. 그래서 최대한 빨리빨리 얘기하면서 얘기를 드릴게요. 그래서 일단은 GPU라고 하는 게 저희가 쓰는 이렇게 보통 왼쪽에 있는 것처럼 데스크톱 뭐 메인보드 있고 거기에 여러 개 GPU 꽂아서 하는 것도 있고
그리고 이제 저희가 쓰는 휴대폰에서도 어쨌든 GPU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왼쪽 같은 그림은 이제 메인보드에다가 서로 GPU가 연결되어 있고 또 CPU가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칩 밖에 인터커넥트가 있는데 이제 인베디드 시스템 소위 그런 부분 안에서는 이제 이렇게 칩 안에 CPU도 있고 GPU도 있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제슨 자비에르라는 그 SOC 그러니까 칩 안의 구조인데요. 보시면은 CPU도 있고 GPU도 있고 그리고 이제 MM 뭐 DL 엑셀레이터라는 게 머신러닝 엑셀레이터인데 네, 맞아요. 말씀해 주신 게 맞아요. 그래서 어쨌든 이런 GPU라고 하는 게 단순히 이렇게 GPU가 여러 개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실제 뭐 휴대폰 안에서도 이런 개념이 지금 쓰이고 있다. 뭐 그런 걸 얘기를 드릴 수 있고. 그래서 GPU라는 게 저희는 일단은 쿠다만 주로 얘기를 해요. 아무래도 저희 스터디가 쿠다에서 쿠다를 하자는 취지로 출발을 했지만 이제 쿠다 말고도 뭐 오픈CL이라고 하는 뭐 CPU, GPU, FPGA, TPU 등 다양한 가속기를 위한 뭐 이런 GPU 프레임워크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오픈CL이나 쿠다 말고도 이제 뭐 오픈MP가 원래 태동은 CPU에서 병렬화하는 거였는데 이게 GPU도 물론 돌아는 가요. 성능이 잘 나오지는 않지만 그런 것도 있고 오픈ACC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오픈GL 자체를 쓰는 것도 있겠죠. 그래서 약간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. 그냥 GPU를 쓰는 관점에서 GPU를 한다면 어쨌든 점점 쿠다를 쓰고 있는 것 같고 이제 FPGA 같이 좀 약간 하드웨어를 만드는 뭐 그런 시스템 한다면은 그런 용도에 이제 오픈CL이 점점 쓰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느낄 때는 오픈CL이 GPU 자체에서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이제 FPGA나 뭔가 좀 다른 용도로 좀 더 사용되는 느낌인 것 같고요. 그래서 뭐 이거를 이제 여기서 이제 딥러닝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어느 정도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보통 머신러닝을 하면 뭐 이미지 리코그니션이나 뭐 ASR 같은 걸 하는데 걔를 파이썬 코드를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파이썬 코드를 만들면은 이제 얘가 결국에 처음에 CUDN이라고 하는 부분에 매핑이 될 거고 CUDN이라고 하는 애도 내부적으로 보면 백엔드에서 보면은 이런 쿠다 코드로 구성된 게 있어요. 그래서 저희가 뭐 딥러닝 뭐 텐서플로나 뭐 파이토치나 이것저것 쓸 때 그냥 파이썬 코드로 기술은 하지만 실제 내부적으로는 쿠다로 동작이 한다. 그래서 저희가 배운 게 뭐 앞으로 좋을 거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고 그리고 뭐 이제 TPU도 들어보셨겠지만 TPU는 간단하게 넘어갈게요. 그냥 행렬의 벡터 곱셈에 특화된 장치인데 이제 그런 장치들이 되게 이런 맥연산기라고 보통 부르는 게 있는데 얘가 곱셈하고 덧셈을 하는 연산기인데 이게 엄청 많은 게 TPU라는 애고 텐서코어 그래서 저희가 그 저번 이제 2주 전에 세미나 주셨을 때도 텐서코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텐서코어도 결국 TPU의 같은 일환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GPU라는 게 종래에는 그냥 쿠다 코어, GPU 안에 있는 연산 장치를 썼다면은 점차적으로 이제 쿠다 코어나 그리고 레이트레이싱, RT 코어 같은 걸 써서 그런 좀 보조적으로 도입된 연산 장치도 약간 범용적으로 쓰려고 하는 연구가 많이 되고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작년인가 봤을 때는 텐서코어를 유체역학에 적용하려는 논문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점차 추세가 뭔가 기존에 쿠다코어만 있었다면은 쿠다코어뿐만 아니라 다른 연산 장치도 도입이 되면서 뭐 걔를 이제 실제 연산에 의미 있게 쓰려고 하는 노력이 되고 있다. 뭐 그냥 그런 걸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래서 GPU를 보통 얘기할 때 연산 장치의 개수랑 밴드위스를 많이 얘기해요. 그래서 이거를 할 때 그때 찾아봤었거든요. 이제 세드리플 1세대 기준인데 얘는 이제 네, 맞아요. CFD도 굉장히 매력적인 분야라 생각을 해요. 근데 제가 그쪽은 몰라서 일단 간단히 넘어갈게요. 그쪽은 좀 해보고 저도 거기도 해보고 싶은데 진입 장벽이 저한테는 굉장히 높더라고요. 어쨌든 이제 세드리플 그, 네, 죄송한데 좀 전에 앞에 그 논문 얘기하셨을 때 네. 그런 거는 그 이제 유체역학 연구하는 뭐 그쪽 연구실의 학생들이나 그쪽 분야 디파트먼트 사람이 해요? 아니면 어떻게 지금 박상수 씨처럼 공대에서 그런 부분 연구하는 분들이 해요? 논문 공대 쓴 거 보면 네요. 네, 공대에서? 네, 저 같은 어. 사람들이 그래서
예. 그래서 박상수 씨가 녹화하시네 이번에. 하나의 블럭에 대해서 뭐 몇 개 스레드를 만들 거고 블럭이 몇 개 있다 그런 걸 명시해 주는 게 이제 저희가 앞으로 할 일이고요. 그래서 뭐 이 코드는 제가 실행해 보진 않지만 예를 들면은 이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출력을 해주게 돼요. 그리고 저희가 보통 스레드를 만들면은 각각의 스레드가 이제 인덱스라는 걸 가져요. 데이터 레벨 패러디즘 설명할 것 같은데 이 식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. 저희가 이제 스레드를 만들면 스레드마다 가리키는 번호가 있을 거예요. 수다에서는 그래서 그 번호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계산할 건가? 그런 걸 하거든요. 이거를 설명하는 게 먼저 빨랐던 거 맞는 것 같은데. 원동치 씨 쪽에서 뭔가 노이즈 끼는 것 같은데 마이크 껴주실 수 있나요? 이게 가장 맞는 것 같아요. 예를 들어 이렇게 그 주소 혹시 저기 아, 채팅창에다가도 남겨주실 수 있어요? 카톡방이나 둘 중 하나에. 감사합니다. 밑에 이제 데이터 레벨 패러리즘이라고 하는 설명 자료가 있는데 보시면은 포문이 0부터 16까지 15까지 돌아요. 그럼 총 포문이 16번이 돌아야 되는데 보시면은 각각의 포문에 대해서 포문이 돌 때 인덱스가 있어요. i 같은 경우는 뭐 xi는 밑으로 내려가지네요. 이제 x 값에 이 i의 이제 인덱스에 따라서 연산하는 게 다를 거예요. 그래서 데이터 레벨 패러리즘이라는 걸 이렇게 포문이 쓰일 때 포문 각각의 인덱스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잖아요. 그래서 이 인덱스에 대해 해당되는 거 조작해서 하는 게 이제 데이터 레벨 패러리즘이다. 뭐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거 보면 이게 밑에 보면 이제 글로벌 스레드 아이디라는 거는 블럭 인덱스 x 그리고 블럭 dim x 이런 식으로 있는데 요 각각이 보면은 스레드 이제 각각의 스레드가 여러 개 생성될 건데 그 스레드 번호를 이제 계산하는 단계예요. 그래서 블럭 인덱스.x랑 블럭 디멘저.x랑 곱하는데 이걸 생각하시면은 한번 볼게요. 블럭 인덱스.x가 3이라는 값을 갖는다고 제가 얘기했어요. 그러면은 이제 블럭 인덱스라는 거는 스레드를 제가 여러 개 만들었고 스레드를 이제 스레드 블럭이라고 하는 단위로 이제 묶을 수 있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이제 여기에 요 파란 거를 가리킨다고 하면은 이제 블럭 인덱스가 보면은 0번째, 1번째, 2번째, 3번째인데 얘가 이제 세 번째 블럭이 해당되는 애기 때문에 인덱스 값으로 3이라는 걸 가져오고요. 그리고 하나의 블럭 안에는 지금 스레드가 8개씩 있어요. 그러니까 블럭 디멘전 같은 경우는 8이라고 부를 수가 있고 그래서 3이랑 8이랑 곱하고요. 그리고 이 스레드 블럭 안에서 얘가 몇 번째 스레드인지도 저희가 알아야 되잖아요. 얘가 0번째, 1번째, 2번째에서 여기에 스레드 인덱스를 더해서 얘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얘가 계산하고 있는 거는 몇 번째 스레드다, 몇 번째 스레드에 해당되는 애다. 그거를 계산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수다에서는 이렇게 스레드라는 걸 그러니까 이런 뭐 블럭 디멘전, 블럭 인덱스, 그리고 스레드 인덱스라는 걸 가져와서 얘가 이제 전체 스레드에서 봤을 때 몇 번째에 해당되는 스레드다라는 걸 계산을 하고 이제 계산을 하게 돼요.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그냥 제가 이거 출력하게 한 거고 뭐 뒤에 부분도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인덱스라는 걸 계산할 때 스레드 인덱스랑 그리고 블럭 인덱스 그리고 그 블럭 인덱스가 있는데 걔가 갖는 이제 디멘전이 몇 개다. 그걸 고려해서 이제 하는 거고요. 얘는 뭐 아까 설명드린 거고 그래서 실제 코딩을 할 때 이렇게 해요. 제가 이제 x랑 y라고 하는 벡터 에디션을 이용해서 덧셈을 하는데 덧셈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스레드 인덱스 실제 이 스레드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갖는 스레드 주소랑 계산을 해서
뭐 제가 원하는 타겟 변수가 있는데 걔한테 값을 이렇게 이제 걔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데 그 접근하는 게 이렇게 덧셈을 할 수도 있고 뭐 뺄셈이나 곱셈이나 나눗셈이나 그냥 그런 걸 여러 개 할 수 있다. 그냥 그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블럭 디멘전이나 그리드 디멘전을 적어주고 실제 함수가 돌 때 얘가 어떤 식으로 동작했으면 좋겠어라고 명시를 하고 그 명시된 부분이 이제 실제 CUDA 커널 코드가 돌 때 그 안에서 스레드를 계산해서 이제 실행이 된다. 그게 전반적인 CUDA나 오픈CL을 사용할 때 하는 뭐 관점이고요. 여기는 그냥 예제에 대한 설명이라 넘어갈게요. 그래서 이 정도로 그냥 간단하게 스레드 모델 설명드렸는데 이거 지금 그냥 이제 그냥 코드가 약간 궁금하다고 했나? 헷갈리셔서 그런데 네, 이게 지금 이거대로면 일종의 이제 그 모든 스레드에 값이 하나씩 들어가 있어서 네. 그 스레드 간에 갖고 있는 값 갖고 연산을 하는 거로 보이는데 맞나요? 스레드 간의 값을 갖고 있다라기보다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. CPU에서 스레드라고 하는 개념이 보면은 CPU에서 스레드를 여러 개 만들면 스레드마다 어떤 값을 갖고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. 근데 GPU에서 말하는 스레드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값을 갖고 있기보다는 그냥 특정 인덱스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희가 GPU에서 뭐 P스레드나 P스레드를 써서 여러 개 스레드를 만든다고 하면은 걔는 이렇게 각각의 인덱스를 계산하지는 않아요. 대부분은. 그냥 어떤 함수를 만들고 그 함수를 이제 여러 개 스레드 3개가 있으면 이제 P스레드 같은 경우는 어떤 함수를 만들고 그 함수를 P스레드 API를 써서 뭐 3개를 돌린다, 4개를 돌린다 그런 걸 명시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건 그러면은 그냥 XY 집값의 그 인덱스 네, 인덱스 값을 그냥 편의상 지금 계산 예제로서 그냥 입력한 값에서 그냥 좌표값으로 얻어갖고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. 저게 실질적으로 앞에 말한 그 구조에 대해서 쓴 건 아닌 거죠? 그런 구조라고 하는 그러니까 게 구조라는 게 블록이랑 스레드랑 그리드라는 그 구조랑 인덱스 넘버 때문에 저 값을 저 XYZ 인덱스 값으로 네. 넣은 게 아니라 그냥 그 값들을 그냥 계산할 때 쓰는 인덱스의 예제로서 그냥 넣은 거 아닌가. 어, 그러니까 네. 그 인덱스랑 같은 거다라고 말하면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그 스레드별로 일종의 값이 갖고 있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 같고 그게 아니면 그냥 이런 아이디라는 값이 있으니까 현재 상황에서 현재 스테이터스에서 지금 값을 받아오잖아요. 아이디랑 디멘션이랑. 네. 그래서 그 값을 그냥 가져다가 그 값 갖고 계산하는 그거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마지막에 말씀하신 게 맞아요. 네. 그쵸? 예. 네. 그래갖고 그것만 보면 그냥 값을 얻어다 쓰려고 한 것 같은데 밑에 계산식이 있다 보니까 이게 혹시 그 스레드에 있는 값 갖고 스레드끼리 뭐 계산하는 건가 뭐 그렇게 헷갈려서 네, 네. 그렇군요. 아니네요. 예, 괜찮습니다. 네. 그리고 그냥 여기 마저 정리드리면은 이 오픈CL이나 CUDA는 어쨌든 GPU에서 쓰는 이런 GPU를 다루기 위한 API들은 이렇게 스레드를 매번 이제 스레드가 전체에서 스레드가 뭐 100개가 있다. 스레드 100개가 있다면은 이 구조를 고려해서 얘가 전체에서 몇 번째 해당되는 스레드다 이런 식으로 인덱스를 계산을 해서 실질적으로 코딩을 한다.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런 거를 데이터 레벨 패럴리즘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지금 그러고 보니 이걸 보니까 코 네, 다시 보니 이 지금 이제 쿠다 커널이잖아요. 지금 네, 이게 벡터 애드라는 함수가. 네, 근데 얘가 지금 블록 아이디뿐만 아니라 스레드 아이디까지 받아오게 돼 있는데 네, 그 말은 지금 이 쿠다 커널이라고 이 디바이스 코드 요거는 이 함수는 네. 각각의 스레드별로 도는 거네요. 그쵸. 그러니까 커널이 이 커널이라는 게 호출이 되면은 예. 커널이라는 게 호출되면 커널 안에 스레드가 여러 개 만들어지고 각각의 스레드는 이제 서로 독립적으로 돌아간다 말씀해 주신 게 맞아요.
그러니까 이 벡터 애드라는 함수가 모든 스레드한테 그냥 쫙 그 가는 거잖아요. 퍼져 가는 거잖아요. 네네. 그러면은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커널의 이미지보다 되게 마이크로하다고 해야 되나? 좀 그러니까 그쵸. 이게 더 훨씬 큰 계산을 한 번에 턱 넣으면은 스레드 여러 개를 얘가 그냥 딱 가져다가 쓰는 그런 걸로 생각을 했는데 조금 다르네요. 어, 이게 그러니까 스레드 하나하나 계산에 대한 거에 대해서 관여하는 코드인데 지금 이거 보면 되게 어, 패러럴라이즈를 엄청 해야지 되는 상황 같은데 이 맞아. 함수를 만들 때. 예. 이렇게 짜는 게 병렬성이 높을 때 하는 방법이 있죠. 그렇죠. 예. 그래서 이거는 굳이 제가 오늘 얘기 드린다고 한 번에 이해가 되지 않을 거고요. 저도 예, 그렇죠. 분명히 미흡해서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그냥 그 정도만 기억해 주면 될. 예, 네. 네. 저도 이거 다시 짜라면 최적화라고 하면 저도 잘 못하기 때문에 어,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이 정도만 이야기해 주면 되고 그래서 예, 네네네. 그래서 스레드 모델을 간단하게 그냥 얘기를 드렸어요. 저희가 어쨌든 쿠다 쓰려면 스레드 모델 알아야 되니까.